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달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 탑3를 전해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6파트로 나누어져 보도가 되었던 월간 부동산 리포트는 새로운 코너가 끝나고 그 뒤에 이어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월간 컨텐츠 2025년 8월의 아이원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전국에서 동시에 관측된 주택가격 상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금리 인상, 건설비 급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도메인 그룹의 6월 분기 하우스 프라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호주의 모든 주도에서 단독주택 및 유닛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온 도시별 편차가 큰 느린 회복세는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전국 단위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퍼스, 브리즈번, 애들레이드로 이들 도시는 강한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리며 두 자릿수 가까운 연간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도메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니콜라 파월 박사는 금리 인하 기대감, 낮은 매물수, 인플레이션 안정 등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인 반등세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국 모든 수도에서 가격이 동시에 흐르는 완전한 동조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도시별로 경제 구조나 공급 여건에 따라 상승 시점이 다르지만 이번 분기에는 모든 도시가 상승 흐름에 나란히 올라탄 것이 특징입니다. 시드니와 멜번은 비교적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와 개선된 대출 여건 덕분에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유닛 시장에서 가격 반등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파월 박사는 만약 RBA가 오는 8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 건설비 부담, 개발 승인 지연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상승세가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정책 방향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택 시장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주택 구입 및 임대 가능성, 즉 Housing Affordability의 위기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Firstlinks는 최근 칼럼을 통해 현재의 주택 시장이 마주한 상황을 Perfect Stor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Perfect Storm이란 개별적으로만 보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한 시점에 겹치며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건축비는 팬데믹 이후 급등했고 정부의 규제 절차는 복잡해졌으며 승인 지연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고 완공 주택 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의 구조적 자극입니다. 저금리 기조, 세금 혜택, 일부 주 정부의 보조금 제도 등이 수요를 강하게 부추긴 결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임차 시장에 몰리면서 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실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며 현재 호주 주택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Firstlinks는 이 위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개발 승인 프로세스 도입. 둘째, 지방정부 간 인프라 및 토지 비용 정책 정비. 셋째, 임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간소득층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결국 이번 퍼펙트 스톰은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과 계층 간 자산 격차 문제까지도 내포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이어왔던 호주의 임대료 시장에 드디어 일부 지역에서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7월 10일 보도에서 도메인의 최신 임대시장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전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최근 12개월간 호주의 전국 중위 임대료는 650불로 유지되었으며 단독주택은 사실상 가격 변화가 없었고 유닛은 3.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화된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정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비자의 지불 여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보고서는 maxed out, 즉 세입자들이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가격을 내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시드니의 앤모어, 포레스트필드, 사우스 허스필드과 같은 교외 지역, 그리고 고급 주거 지역인 에지클리프, 캐머레이, 본다이 정션 등에서 공실률이 다소 늘며 임대료 하락이 감지됐습니다. 셋째, 주정부 차원의 임대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퀸즐랜드와 빅토리아주는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상 상한제를 논의하는 등 집주인들의 임대료 조정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안정화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입니다. 전국 주택가치지수는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 소폭의 하락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반등에 성공한 시장은 5월부터 매달 0.6%씩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매물 공급, 하락하는 금리,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주택 구입 여력 및 경제 불확실성이 맞서고 있는 결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모든 주요 도시에서 주택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다윈은 2.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퍼스는 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호바트, 멜버른, 캔버라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물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년 평균 대비 약 20%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연간 매매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1.9%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은 경매 낙찰률을 지지하고 있으며 5월 중순 이후로는 10년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간 지수 상승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3개월 단위로 보면 2월 금리 인하 이후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최근 3개월간 지수는 1.8% 상승하며 이는 2023년 6월 이후 가장 강한 분기별 상승폭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단독주택이 다시 유닛보다 빠르게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1만 6,700달러 상승한 반면 유닛은 약 9,700달러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두 주택 유형 간의 중간 가격 격차는 사상 최고인 32.3%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약 22만 3천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동안 성과가 좋았던 지방시장은 최근 들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통근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지역이 주도적이었으나 현재는 서호주, 퀸즐랜드, 남호주 등의 시골 지역이 저렴한 주택 가격과 견고한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 시장에서는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1.7%에 머무르면서 임대료 상승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국 임대료는 최근 3개월간 1.1%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분기에 0.5%에서 크게 반등한 결과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재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간 소득 가구는 세전 소득의 약 3분의 1을 임대료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저소득층이 많은 임차인 계층에는 이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별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시드니는 7월에도 주택 가치가 0.6% 상승하며 6월과 같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여 7개월간 단독주택은 3.3% 상승한 반면 유닛은 0.7%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 주택 유형 간의 중간 가격 격차는 사상 최대치인 75.7%를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65만 8천 달러에 이릅니다. 임대료 또한 0.4% 상승하며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멜버른은 7월에 0.4%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총 2.8% 상승했지만 이는 2022년 3월의 최고치보다 여전히 3.4% 혹은 약 28,000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은 2.8%, 유닛은 1.2% 상승했으며 공실률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7월 임대료는 0.2% 상승했습니다. 브리즈번은 7월에 0.7% 상승하며 0.9%인 6월보다는 약간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간 주택 가치는 93만 4,620달러로 시드니와의 격차는 23.9%까지 좁혀졌습니다. 유닛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며 7월 한 달간 1.1% 상승해 0.7%인 단독주택을 앞질렀습니다. 임대료는 연초부터 매달 0.5에서 0.6까지 상승하며 2024년 하반기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는 7월에 0.7% 상승하며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상승률은 7%로 둔화되어 14.6%였던 작년이나 24.5%였던 재작년의 고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공실률은 1%대로 매우 낮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0.1%로 둔화되었습니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4.4% 상승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퍼스는 7월에도 0.9% 상승하며 6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닛은 12개월 기준으로 10.4% 상승하여 6%인 단독주택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1.3%로 유지되고 있으나 월간 임대료 상승률은 0.4%로 둔화됐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1% 대비 큰 하락입니다. 호바트는 7월에 0.1% 상승하며 연초 이후 총 1.6% 상승했습니다. 주택 가치는 여전히 2022년 3월 최고치보다 10.4% 낮은 수준이며 매물수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 네 번째로 높은 중간 가격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다윈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윈은 7월에 2.2% 급등하며 올해 들어 총 9.7% 상승했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임대 수익률 덕분에 투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0.6%에 불과해 과거 인프라 붐 이후의 부진한 시장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캔버라는 6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0.5%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은 0.8% 상승했지만 유닛은 0.4% 하락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22년 5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5.2%의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 매물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전히 낮은 공급 상황이 주택가치 상승을 지지할 것입니다. 6월 분기 기준 핵심 인플레이션은 0.6%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7%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월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두세 차례의 추가 인하도 기대됩니다. CPI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항목은 연방 및 주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연간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비용 상승과 민간 임대료 재상승도 CPI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이 RBA 목표 범위 중간값에 근접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 상환 여력 개선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건설 비용은 높고 유닛 개발의 수익성은 낮아졌으며 승인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공공 인프라 사업과의 인력 경쟁도 민간 주택 공급을 제약하고 있어서 이러한 누적 공급 부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는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제약은 구입 여력입니다. 3월 기준 전국 주택가격 대비 가구 소득 비율은 7.9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어도 높은 집값은 그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완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과도한 부채 증가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 증가율의 정상화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소비자 신뢰 회복, 낮은 주택 공급이라는 상승 요인이 우세한 만큼 2025년 하반기에도 완만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다가올 봄 시즌에는 매물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실제 수요의 깊이를 시험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8월의 아이원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